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화창한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진입하는 입동이 뭐 어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정조준을 하는 어떤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3 대책으로 흔히 불리는데요. 지난주 11월 3일 날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만 이제 풍선 효과로서 여의도나 용산, 마포, 광명 이런 지역에서 투자 세력들이 밀려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고 지방에서 오피스텔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쪽에서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분양을 모집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약 일정을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미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HUG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야지만이 분양 공고를 할 수가 있는데 분양 보증을 아예 받지를 않아요.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택 공급 규칙이라고 주택법에 대한 시행령 밑에 규칙이 있는데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청약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11.3 대책 이후에 또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이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저희 상담번호 02-511-0105번으로 많은 전화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고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앵커님은 TV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이어서 2달 만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방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자체 37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규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골자는 강남 4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또 한 군데는 어디죠? 강동구요. 네, 맞습니다. 강남 4구하고 과천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입주 시점까지 금지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2년 반이나 3년 정도 되는 공사기간에 대해서 전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하겠다. 따라서 분양권 시장이 사라져버렸어요. 분양권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분양권을 전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권 시장이 사라지면서 기존에 이제 입주권이라 그러죠. 조합원들의 입주권마저도 입주 자격을 거래할 수 있는 것마저도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요, 입주 시점까지 보통 금지를 하는데, 민간택지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금지를 하는, 이런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나중에 지도로서 살펴보고요. 다만,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없다. 따라서 부산의 부동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하고 두 번째로 청약 조정 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청약 조정 지역은 지금은 두 명이서 남편 부인해서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세대주에 한해서만 청약을 한다. 그만큼 청약자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1주택 이하, 지금은 2주택, 3주택, 4주택도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재당첨 금지에 대한 것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서울하고 과천은 가장 강한 데죠. 가장 강한데 성남하고 하남은 두 번째로 강한 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청약을 못하게 하겠다. 재당첨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한번 당첨되면 5년 동안 쉬어라. 또는 5년 이내에 당첨되는 사람을 청약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한 3년간 정도 청약을 못하게 하는 이런 청약 조정지구라는 게 최초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처럼 법정지구로 하겠다라고 지금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총리가 지금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도로서 한번 살펴보면 강남 4구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해가지고 강남 4구하고 과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게 가장 강력한 대책이죠. 그리고 그 외 지역, 서울 시내 4개구를 빼면 나머지 21개 구하고 성남 지역은 두 번째로 강하죠. 1년 6개월
민간 택지 안에서 1년 6개월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공공택지 안에서만 소유권 등기 이전 시기 때문에 민간 택지 안에서는 마음대로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6만, 8만, 12만 해가지고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50%쯤 늘어날 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100%씩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강한 정책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드디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청약 규제 조정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시내 25개구하고 경기도 6개, 부산 5개, 주로 이제 해운대하고 광안 해수욕장 주변에 뭐 수영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리버뷰, 오션뷰죠. 오션뷰가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한 5개구 많이 올랐던 지역이죠. 부산에 대해서 청약 자격을 제한할 뿐이지 전매는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놨죠. 세종시로 해서 37개가 지금 지정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서울 재건축이 지금 8개월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4주 만에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산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3일 날 청약을 해가지고 156대 1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효창 5구역이죠. 동탄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자들이 풍선 효과에서 좀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335대 1, 따라서 150대 1에서 330대 1이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 9월 달에는 주간으로 해가지고 0.6%에서 0.9%면은요, 한 3%에서 4% 정도 한 달 만에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서초구만 그대로 0%입니다. 서초구만 빼고 특히 송파구에서 하락이 좀 많았고 강남구, 강동구도 하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도 지금 2분의 1 토막이 났죠. 0.12%에서 0.06%니까 상승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2%로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은 올라가는데 특히 강남구 전체 아파트 같은 경우도 32주 만에 하락을 함으로써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금 개포 1단지하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불과 1, 2주 만에 5천에서 7천을 하락했으면은 뭐 10%는 아니지만 10%에 가까운, 조금 더 가까운 금액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억은 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추이를 보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9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재건축에 한해서 그러는 것이지 일반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재건축에 한해서는 사업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간 단지가 가장 많이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7, 8년 통계로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재건축은 떨어졌다. 이게 이제 골자고요. 부산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다. 수영구하고 해운대구, 동래구 이런 데가 지금 청약 규제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됐지만 재건축을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30년 된 아파트인데 12층에서 한 14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대수는 한 3,000세대로서 굉장히 대단한 아파트인데 이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성 자체가 12층, 14층 서울에서도 잘 안 되는데 부산 같은 데가 지금 한 6억대 중반을 가고 있지만 추가 분담금 냈고 과연 10억을 돌파할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다. 다시 말해서 부산이 좀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고 조정되는 대책이 앞으로 추가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11선 대책, 또 이제 대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서기석 대표와 함께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상담번호로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서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고민 고맙습니다. 갖고 계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광진구, 광장동의 극동 아파트하고요. 네. 개포동의 대치단지 아파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네. 좋은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매수 시점이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 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광장 극동하고 개포 대치 2단지 보시는 거죠? 네네. 네, 각각 몇 평대 생각하고 계세요? 광장동은 28평대하고 30평대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요. 네. 대치 2단지는 22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매수 전망 알아보고요. 또 매수 시점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 지역 광진구 극동아파트 잘 알고 계세요? 네, 몇 번 가봤어요.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거주는 제가 경기도서 거주하고요. 투자로 네. 그 강장동 극동 아파트나 개부동 대치 아파트를 투자로 살려고 하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이게 제일 궁금해서요. 네, 28평 이게 7억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나요? 7억이 조금 요즘엔 떨어져서 7억이 좀 안 되더라고요. 7억이 조금 한 2, 3천 떨어졌네요. 네네네. 대책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명동 극동 아파트가 이게 한강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게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몇 차 보고 계시나요? 2차. 2차요. 2차. 네. 1차는 1985년에 준공됐고, 네. 2차는 1989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4년 차이 나죠? 네. 그러면 차이- 이거 재건축하면 따로따로 하나요? 같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는데, 이게 네. 지금 지도가 하나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하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청에서는 1차가 먼저 하려면 2차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네. 2차 사람들이 1차를 동의를 안 해주죠. 이거는 한 400세대인가 밖에 안 되고 2차가 조금 더 900세대 정도 돼서 조금 더 크잖아요, 이게. 네. 그럼 그래서 1차로 해야 되나요? 1차가 더 나은가요? 2차가 근데 제지 지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2차가 대지 지분이 많다고요? 네, 2차가. 1차가 더 많은 테네, 1차가. 1차가 더 많은가요? 네. 네, 1차가 한두 평 정도 지금 더 많은데 네네. 첫 번째로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단계가 뭐 구역 지정도 안 됐고 2차 같은 경우는 덜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그러니까 1989년이니까 2019년부터 30년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뒤에 지금 시작이 되죠. 네. 그죠? 그리고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가는 게 나은데 네. 1차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해가지고 빨리 뭐 갈 수도 있겠는데 이제 아무 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 말까지 해서 1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고 본다. 2019년에 시작이 되면 입주를 보통 한 7년에서 9년 정도 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한 10년 정도 버셔야 돼요. 그래서 네, 2029년 정도 입주를 하는데 네. 이렇게 여기도 제가 수영구의 아파트를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층수가 몇 층인가요? 꽤 되죠. 12층인가요? 네, 네. 네. 12층, 뭐 14층 뭐 이렇게 네. 10층이 네. 넘는 단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5층짜리면 뭐 5층짜리 30층을 올리면은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간다 손 치더라도 첫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네. 시간과의 싸움인데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입지 가치가 굉장히 좋아요. 입지 가치가. 네. 네, 네. 좋더라고요. 입지 가치가 좋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서. 네. 7억 좀 밑으로 내려왔으면은 이게 거의 한 뭐 7억대 중후반까지는 갈 거예요. 다시 말해서 7, 8천만 원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입지다. 입지 가치가 그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 매도하는 네. 타이밍을 네.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구역 지정되면서 추진위원회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네. 매도를 하셔라. 첫 번째로 아, 이제 매수해도 좋은데 네. 매도 시기는 2020년경 한 4, 5년 있다가 매도를 하셔라라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대치 2단지가 네. 성원 대치 2단지 말씀하신가요? 네, 네, 네. 대청 아파트 옆에. 대치 2단지가 항려울역, 대청역 뭐 이런 쪽에 지금 있는데 수서 경찰서 뒤에. 잠시만요. 그 성원 대치 2차, 대치 미도 네. 1차 하고 성원 네. 대치 2차 이제 대진 초등학교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는 네, 22평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네, 얼마 네. 정도 가나요? 7억 초반대. 거의 가격은 거의 뭐 많이 차이 안 나고요. 거의 7억 초반대. 7억 뭐 한 2천. 네, 네. 전세는 전세는 한 4억 전, 조금 4억
3억 8천에서 막 4억 그 정도 되더라고요. 3억 8천에서 3억 네, 8천에서 4억. 4억 정도.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투자를 하시면 한 3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3억 정도 투자를 하시니까 이게 괜찮아요. 2억 5천으로 이게 아마 갭이 줄어들 거예요.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괜찮은 투자다. 다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네. 이게 몇 년도, 이게 90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지금 중국년도가 24년인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24년 정도 됐기 때문에 1992년이네요. 1992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네. 24년이면 앞으로 6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6년을. 네, 네, 네. 6년을 네, 네. 기다리고 네. 그다음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서울에서 이 단지가 제일 커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왔던 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2019년 상반기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를 내력벽을 철거해서 투베이나 원베이를 3베이나 4베이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내력벽에다가 문을 내서 이렇게 왕래를 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 30년 된 집에 들어서 누가 살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내력벽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6년이라고 보면은 지금 2022년, 재건축을 했을 때는 2022년,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2019년, 이게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추진이 되려면은 한 5, 6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할 것이다. 그래서 광장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여기 아파트하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 뒤에 스타트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지 가치가 워낙 좋아요. 여기는 이제 강남에 거의 대치, 선경, 도곡동도 가깝고 여기 양재천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 다 하셔도 무방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거 대치, 성원 대치 2단지 이거를 첫 번째로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력이 더 있다 그러면은 광장동 극동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둘 중에요. 네. 하나 대지단지 먼저 매수. 그럼 매수 시점은 선생님 언제쯤 하면? 매도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나 6년 뒤. 아, 지금 매수하지 말고요. 지금 매수해서. 아, 지금 매수해서 매도가 5, 6년 정도 후에. 네, 좀 호재가 가셔야 되고 추진이 될 네. 때 그때 네. 매도하시는 게 낫다. 그때 매도하지 않고 추진 연후부터 입주까지 가시려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네. 걸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셔서 네. 갭 투자인데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갭으로서는 한 2억 5천, 3억이면은 괜찮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5, 6년 후에 이제 그때 매도 시점을 잡으라는 얘기죠. 네. 중기적인 네, 투자죠. 장기적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이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 뉴타운 6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그 아파트를 다 되면 제가 네.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요. 아, 지금 노량진 뉴타운 몇 구역이라고 하셨죠? 6구역이요. 6구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바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구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몇 평 거주하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 대지 지분은?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 돼요. 대지 지분 10평. 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빌라인데 시세는 한 3억 정도는 알고 3억, 있거든요. 3.3제곱미터 3억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해서 이게 한 8억에서 9억짜리 아파트가 될 텐데 네. 8억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파크자 이런 것들이 7억에서 8억 하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시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3, 4년 뒤면은 한 8억은 좀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두 번째로 그 매도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입주를 하셔서 매도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세 끼고 매도를 하실 거예요? 입주했어요. 입주를 해서 그냥 거주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거주를 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게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은 2026년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 2026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미국 금리가 제가 봤을 때 2% 이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 금리가 2% 이상으로 가는 시점과 2026년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문자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그럼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586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풍덕천동 주공 1단지 25평이 시세 3억 원 후반입니다. 전세 2억 원 중반인데요. 시세 차익으로 전세 끼고 매수하면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풍덕천동 주공 1단지 아파트 매수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풍덕천 주공 1단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풍덕천 1단지,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다시 말해서 20년이 넘은 아파트하고 10년이 안 되는 아파트하고 갭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에서 30년을 갈수록 한 30%쯤, 지금 20%인데요. 20%에서 30%쯤 갭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 레미안 이스트 같은 경우도 신축 아파트 기준 했을 때는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규 아파트하고 노후화된 아파트하고 갈수록 갭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 3억대 중반에서 한 2억대 중반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매매고 전세인데 매매하고 전세가 비율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80%쯤 나와야 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산 같은 경우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풍덕천에서 신규 아파트 말고 좀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전세가 비율이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912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서초구 우면동 764번지 서초 리슈빌에 거주하는데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2013년 3월 분양받아 2014년 8월 말에 입주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서초 리슈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서초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서초 리슈빌 같은 경우도 말이 좀 어렵네요. 리슈빌 같은 경우도 세대수는 좀 적으나 탄천, 양재천, 네, 이제 지금 거리에 있고 주변에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청계산역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 강남구에 속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구 임대랄지 어떤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이 서초동 우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어느 정도 시세가 강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우면동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면동 같은 경우가 주변의 환경도 좋고 약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시험관계사 방송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네,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11.3 대책 이후 가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